뉴게이트 소설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지문인데 일단 다들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는 해설을 들으시기 전에는 반드시 2025를 풀셋으로 시간을 재고 풀어보시고 피드백까지 마친 다음에 스스로 자가 피드백을 마친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3차 시 끝날 때 공지를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 자, 들어와서 일단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 일단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지문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긴장이 많이 들어가거나 불안해졌던 학생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사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었단 말이죠.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뻑뻑하게 읽히고 첫 번째 지문부터 사실 알베르트 사비니 지문이 쉽지는 않았었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지문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대비했었던 것에 비해서 확 낮아져 버리니까 여기서 오히려 평소에 잘했던 학생분들이 흔들렸던 경우들을 꽤나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쉬우니까 더 잘해야 되고 하나라도 지금 놓치면은 안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과 불안에 사로잡히면서 쉬운 거를 어렵게 읽어버린다든지 여기서 더 시간이 오래 걸려버린다든지 그런 어떤 이 시험이 지금 쉬우니까 더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더 늘어지게 만들었던 분들도 조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게 나왔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제 첫 번째 지문인데 이상한 지점은 뭐냐면은 이 지점이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감상 느꼈을 때도 쉽습니다. 그럼 쉽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난이도를 조정하는 설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문장의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어떤 단어들이나 어려운 용어들이나 어려운 문장들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읽어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밀도가 낮게 쓱 읽힌단 말이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밀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알베르트 사비니 지문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추상적이고 밀도가 높고 한눈에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돼서 멈칫하게 되는 문장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분명히 쉬운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의외로 이 지문에서 많이 틀리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냐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 지문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범주화를 안 하시면은 범주화를 안 하고 읽으면은 정보량이 되게 많게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잡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두서가 없는 것 같고 글이 이것도 등장하는 인물들도 너무 많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읽기는 다 읽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이 많은 정보들이 다시 선지화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을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잘 모르게 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하나, 두 개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쉽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쉬웠던 거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느껴지는 것 자체는 쉽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거 그리고 지문을 정리하는 것 자체는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어려웠던 분들은 그렇고 이 지문을 그러면 제일 잘 읽은 방식 세 문제를 다 깔끔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피드백을 전부 다 이호에 대한 피드백을 성적대별로 다 받았는데 지금 분석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분대에 끊겼어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5분대에 끊기고 문제도 깨끗하게 고민 없이 다 맞추고 그 다음에 5분대에 끊기는 지문이고 제일 잘 읽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 5분대에 끊겼을 때 어떤 부분들에 사실 집중을 하냐면
결국에는 핵심은 이 지문은 범주화예요. 근데 범주화가 이 지문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하나씩 막 이해를 하면서 이해도 자체를 좀 폭을 넓히는 과정들을 저희가 했었다면 이해도는 어느 정도 이제는 고정된 시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해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핵심을 따라가는 범주 속에다가 이 정보들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주가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문에는 다 찾으면 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만 줄여본다라고 하면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2가지를 꼭 잡는다면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고 조금 더 독해력이 많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5가지를 5분 안에 다 보고 문제까지 다 풀 수가 있었을 거고 그 5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독해력은 사실 다른 지문들에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해설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많게 두서없이 느껴지는 정보들을 집어 넣어준다, 집약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제일 이상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다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볼 시간을 드릴게요. 그 생각을 나는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방식대로 읽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나가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문학이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한다는 명제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4차 시에서는 제가 1에서 3차 시까지 했었던 얘기들을 불러오면서 연결을 시키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과 법의 연결, 예술과 법의 연결, 법과 사회, 시대상의 연결 등등등 3차 시의 핵심적인 틀이었죠. 저희가 배웠었던. 근데 제가 이 틀을 만든 거는 사실 꽤나 오래됐는데 근데 이 문학과 예술과 법의 연결을 직접적으로 출제를 한 거는 이 지문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첫 번째 지문이 저희 학생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작년에 학생분들이 3차 시를 듣고 갔을 때 이 첫 번째 지문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익숙하게 그래도 잘 읽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3차 시를 들었었다면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재를 가져가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여기서 쓰고 있는 방식들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다 공부를 했었던 것들 안에서 이 질문은 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적용을 다 시키면서 해볼게요. 이제 이 질문에는 1차 시 내용, 2차 시 내용, 3차 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흐름을 일단 3차 시 핵심 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는 법과 사회 그 사회와 문학의 연결이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법지문들 정리를 했을 때 시대상이 들어오는 법지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논의를 중점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흐름 속에서 읽어주시면 상당히 이제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당연한 얘기 우리한테는 이제 넘어가고 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 넘어가고 문학 속의 법은 비윤리나 무질서와 대비되는 규범, 규율의 상징 또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그려진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넘어가면서 계속 논리적인 층위를 따라갑니다. 말리면 안 돼요, 문장들에. 그 다음, 문학의 감성적 호소력은 독자를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이끌어 법의 재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1830년대 영국에 사면은 딱 보니까 지금 구체 진술로 들어가는 지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진술들은 이제 1830년대 그 전에 여기까지 끝났단 말이에요.